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온 서정길 씨. 그의 아버지는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간 후 소식이 끊겼다. 어머니 사진은 저 아버지 한 번도 오리 못 봤으니까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어린 삼남매를 어머니에게 맡기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떠난 길이었다. 내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난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사할린에 남은 가족들은 지금껏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잘 잡수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늦게 와서 인사하니까. 사할린 동포들에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또 하나의 비극. 그것은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을 다시 일본으로 재징용한 이중징용, 이중의 고통이었다. 어떤 거는 꼭 아버지는 찾아갖고 뭐 뼈라도 아무 옆에다가 모시면 제일 좋답니다. 사할린의 주도 유지노 사할린스크에서 차로 7시간을 가면 광부의 마을이라는 뜻의 샥조르스크가 나온다. 탄광이 많은 샥조르스크에서도 꽤나 큰 규모였던 미쯔비시 탄광. 지금도 탄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에는 강제징용으로 일했던 한인의 후손들이 광부로서 그 대를 이어가고 있다. 눈물 나고 가슴이 나지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정말 하시다가 강제 모집으로 가가지고 정말 소식도 모르고 아버지 소식도 모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나죠.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당했던 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김원진 씨. 탄광은 그의 일터이자 아버지에 대한 아린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장소다. 그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일본으로 재징용을 간 아버지는 그 후 한 번도 소식이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의 탄광은 일본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보급 창고였다. 하지만 1944년 연일 거세지는 폭격으로 사할린에서 일본까지의 석탄 수송로가 끊어지자 일본은 차질 없는 석탄 생산을 위해 한 가지 방책을 내놓는다. 석탄 대신 사할린의 탄광 인력과 자재를 일본으로 보내 국내 석탄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형님이 일본으로 재징용을 당했다는 정태식 씨는 수차례 일본에 진정서를 보냈다. 하지만 유감스럽다는 답변뿐 일본으로 재징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일본에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해보십시오. 정태식 씨가 일본 외무성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보여준 자료는 1944년 강요회의의 결정문이다. 그 속에는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을 다시 일본의 탄광으로 보낸 소위 이중징용의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중징용은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가 없었다. 외교사료관 문서입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징용이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 첫 번째는 1944년 8월 10일자 군수성 제56호 문서다. 당시 군수 대신이 사할린에 있는 탄광 노동자와 자재를 9월 말까지 일본으로 전환할 것을 총리 대신에게 요청하는 각의 요청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11일 총리 대신 고이소 군의학기는 군수 대신 후지하라 겐지로에게 제56호 문서의 내용을 실시하라는 지령문을 내린다. 결첨한 문서에는 군수 후생, 내무차관에게 사할린의 탄광 노동자를 급속히 일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통첩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모든 것은 신속하게 극비로 진행됐다. 전출될 탄광 이름과 구체적 인원수가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나눠져 기록된 근로자 수급 계획서. 그중 이중징용의 대상인 조선인은 모두 3,000명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계획에 따르면 1944년 8월 당시 남사할린에 있는 25개 탄광 중 이중징용의 대상이 된 것은 북쪽의 12개 탄광. 하지만 실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중징용된 한인들 수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이 정태식 씨의 아버지와 형님도 사할린의 가족을 두고 일본행 배에 억지로 몸을 실었다. 그 후 1년, 해방을 맞아 아버지는 사할린으로 돌아왔지만 형님은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너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건강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너 어머니하고 너 동생들만 찾으면 나도 집으로 돌아가겠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갈라졌는 거지. 그 후에 형님은 아버지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보지도 못하고. 다행히 형님은 한국에 살아있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이중징용 희생자들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형제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때 내 나이 소여인데 그 준용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탄관 노무부라는 건 이제 그 말에 행정 담당하는 거죠. 거기서 뭐 체격적으로 봐서는 장정이니까 일할 만하니까 무조건 일본 사람 같으면 그래 했을 건데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지 뭐 같이 준용으로 명단에 이어가지고 그래 이미 아버지가 같이 가니까 그래 내 같이 뭐 결심보다도 가야 될 그 임무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 재정으로 그때 내가 지용을 또 당했죠. 18살에 일본으로 끌려간 정성태 씨. 사할린에서는 광부가 아닌 학생이었기에 처음 겪는 탄광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다. 도망을 못 가죠 그때는. 그때 만약에 거기에 있는 탕구들이 들어 도망가가지고 후들리면 어디 가노 하면 홋카이도 북해독 한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일본말로 다코비아라는 데 있는데 거기도 잡아놓고 수용소 잡아놓고 아주 저 고된 노역을 쓰게 해요. 빤스만 피해가지고 멍디가 따라다니면서 일 쓰게 하고 하다 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곁에 있기에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사할린에 있는 가족을 찾아 금방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45년 후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난 아버지는 이미 한 줌 흙이 되어 있었다. 차서로서 불호막단에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기도하게 해줄 겁니다. 저도 나이 80이 다 돼갑니다. 이 세상을 마치면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배울 줄 압니다. 그때 모두 사죄를 받겠습니다. 용서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징용이 남긴 상처는 그 가족들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일본에서 사할린으로 도둑배를 타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이중징용 유가족회 회장인 서정길 씨도 그렇게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왜냐면 이보다 살으니까 그거 못 들어보고 그 내 성이 서간데 언제 알았는가 하면 15살 먹고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그 대학 학교 갈 때 그때 그 어머니가 누나가 말해갖고 네 저
성은 서가라 해서 알아갖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서류 받을 때 체가해라 그러면 서류 같은 거 다 새로 바꿔갖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갔지. 그다음에 여기 체라고 딱 써갖고 뿌리를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자신의 팔뚝에 새긴 건 의붓아버지의 성. 유복자로 태어난 서정길 씨가 부친의 이름 석자를 찾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사망돼갖고 일본 탄광에서 사망한 이중징용 한인의 부조금 명단. 유골과 함께 사할린으로 보내졌다는 그 명단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예, 이거 전체 부주 같은 거 주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이름이 적어 있었습니다. 서자근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는데 말하되 아버지 이름이 내는 서재군가 알았더만 그 사람이 내보고 말하되 네 아버지 이름이 서자근이라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친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찾고 싶은 열망이 클 때면 괜히 3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어머니였다. 가장도 없이 어린 3남매를 혼자서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배고픈 자식들을 위해 재혼을 했다. 당연히 친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금기시 됐고 어머니 역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만 태웠을 것이다. 죽어서도 남편 곁에 묻히지 못한 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 한을 뒤늦게나마 풀어주고자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비록 무모한 여행이지만 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에겐 씻긴 국가도 같은 일. 갈 길이 먼데 첫날부터 순탄치가 않다. 선잠에서 깨어난 서정길 씨가 참기 힘들 정도의 다리 통증을 호소한 것이다. 약까지 먹고 길을 나섰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오노 세츠코 씨의 집. 그녀는 강제 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다. 朝鮮の人たちが埋められてたっていう夜釈墓地のね。ああ、墓地の。それでこの中に500ぐらいあるんですよ。そうけど本当全部違う。日本人も一緒。それでこう無縁になってるのが150ぐらいこの中にあるわけ。でまあそういうことでこれは石熊炭鉱の場合でね。 얘기를 듣던 서정길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朝鮮人の寮というのがですね。 지도를 빽빽하게 채운 조선인의 묘지. 그 속에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츠코 씨는 조선인 기숙사에 대해 지도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줬다. 규슈 치쿠오 탄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함께 생활했던 곳. 아 이렇게. 입구가 땅 속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 부분에 있고 료가 여기 탄광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 기숙사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을까. 서정길 씨가 들었던 탄광 생활은 늘 배고프고 고달픈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성한 숲풀이 가려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늘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탄광. 한 번은 이곳 탄광에서 큰 불이 났다. 불을 끄기 위해 사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입구를 막아버렸고 살려고 뛰쳐나오던 29명의 광부가 입구 바로 뒤에서 서로 엉킨 채 죽어 있었다. 그중 25명이 젊은 조선 청년이었다. 분개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탄광회사는 이를 달래기 위해 추모비를 세웠다. 서정길 씨는 이 지역 토박이 중에서 최고 연장자를 수소문했다. 1944년 당시 18살이었던 오노 사다미치 씨.
당시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그가 혹시 아버지를 알고 있을까? 부족은 명단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보여줬다. 아, 한국에 갔다 이 아들이. 어제 가나모토도 가나야마주나 오갔다기나.そうですよね. 이런 사람은 많았다고. 긴가니까네. 그의 기억에 김시성을 나타내는 일본식 이름은 또렷이 남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알지 못했다. だってそこに多い人はな、やっぱ腹が減るやら仕事がきついで、それで一人はな、すぐこっち側の堤に飛び込んで二人死んだ。それから一人は上田の堤に飛び込んで死んだった。それで池ですね。池。田んぼの用水路な。 사다미츠 씨가 증언한 조선인들의 모습은 비참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가 하면 배가 고파 밭에 있는 호박을 서리하다 죽을 만큼 맞은 사람도 있었다. 탄광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다. それはあるな。それはもう校内からほとんど校内で怪我しちゃうからとかな、病院の人が多かった。それがあんころ帽子は布の帽子やしな。ほとんど頭の怪我が多かったな。頭から脊髄、落盤な。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사다미츠 씨는 당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어디에도 아버지에 관한 건 없었다. 그저 흘러간 세월이 원망스러울 뿐. 20년 전에도 봤어도 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물어볼 수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딱 한 사람 오늘 올게 26년생에 찾았지. 어머니 말하시는 게 내도 답답하지. 돌아간 사람도 나쁘다 좋다 말도 못하고. 그게 참 안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이렇게 계속해서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끝까지 빼라도 찾아야지. 그래도 일본에서 찾아달라 해야지. 치라 이거. 많이 숨어놨네 뭐.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실 가능성은 적었다. 만약 돌아가셨다면 그 뼈라도 끝까지 찾아내 어머니 곁에 모셔주고 싶다는 서정길 씨. 이름 없는 한인들이 묻혀있다는 휴가 묘지에는 개나 고양이의 무덤도 있었다. 사랑하고 있던 개 고양이라도 이렇게 번듯한 비석까지 세워진 짐승들의 무덤을 보고 서정길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고통 속에 살다간 한인들은 죽어서도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무덤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같이 일하고 했는데 뭐 일본 사람한테 묘 다 잘 해놓고 그다음에 저 집에 짐승까지 다 묘가 또 있는데 여기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묘가 없게 바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니까 뭐 가슴이 다 아프지. 이런 거 볼 때 아버지 생각은 더 나죠? 아버지 생각은 더 나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여기 있는가 그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다가 야만배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죽었는가 그도 모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있는 것도 뭐 모르지. 아 이거 좀 마시고 저 대한민국에서 오셔서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벌초해줄 가족도 없는 37개의 이 무덤 중에 아버지가 묻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어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묘비를 대신하고 있는 건 석탄이 뒤담한 돌덩이다. 탄광 지역인 이곳에서 석탄이 되지 못한 돌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다. 식민지 국민이라는 죄로 가족과 생이별한 채 일본의 전쟁 도구로 사용되다 무참히 버려진 사람들. 이들의 삶도 석탄이 되지 못한 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일까? 식민지 조국이 해방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이들은 결국 해방도 맞지 못한 채 원치 않은 이곳에 묻혔을 것이다. 여전히 고향에 돌아갈 꿈을 꾸면서 말이다. 묘지에 다녀온 후 더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서정길 씨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을 연구하는 하야시 씨. 그는 사할린 한인에 관한 25권의 책을 써낸 작가다. 戦時再建ってね、再建っていうのはこの再建のさ、いわゆる金を集めてね、それいわゆる朝鮮人の場合は強制貯金と戦時再建を交わしてるわけよ。その台帳がね、明治時代で、ね、働きよった人はね、朝鮮人の人は30何年前に台帳をね、事務所でけっぱそれを俺がもらっとったのよ。で今日それが2階から押し入れから出てきただけ、この中にアバジおるんやない。はあ、희한하다. 하야시 씨가 혹시 아버지의 이름을 찾을지도 모르겠다며 전해준 자료는 탄광 회사에서 기록한 채권 장부. 아이고 기증하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고된 노역의 대가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했던 천여장의 채권 뭉치였다. 서정길 씨는 그 속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메이지 탄광노동과에서 작성한 채용 명부에는 탄광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와 본적지까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고 그 숫자 또한 방대했다. 저축 채권의 수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채권은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겠다며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됐고 채권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채권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탄광회사에서 직접 채권을 산 사람의 이름과 액수를 기록한 채권 장부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이름이 남았다. 그들은 어쩌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서정길 씨의 마음이 급해진다. 그가 찾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도 아버지 서자근의 흔적은 없었다. 근데 보건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있을게요. 이 모든 자료는 일본으로 강제징용 온 한 조선인이 30몇 년 전에 전해준 것이라 했다. 그의 이름은 김용호.彼もやっぱり必死になってこれ 김용호 씨는 역사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빼내왔다고 한다. 그가 죽기 전 하야시 씨에게 모든 걸 건넨 것도 일본이 저지른 일을 꼭 밝혀달라는 뜻일 것이다. 하야시 씨는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소중히 쓰여지길 바라며 이 자료를 다시 건네주었다. 내가 하야시의 집에 やはりサハリンのその遺族の方がね、お父さんの行方っていうのか、それを非常にどうなったかということで、いまだにやっぱ戦後60年経っても待ってるわけでね。だからその人たちにこれは僕はある意味では遺骨と思うんだ僕はね。遺骨アボジたちの。だから遺族にこれを返すべきだと僕は思ったわけ。あ、よかったよ。いいお土産できた。선물이 돼. 아, 기분이 막 심장이 막 둥둥 뜨네.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에 내 아버지 없다 해도 우리 하인들 작은 하인들에 다 있으니까 내 기분 더 좋아요.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기 직전 아버지가 일했다는 탄광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의 기록을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벌써부터 보험회사에 요청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답변이 온 것이다. 한 번 꼭 사할린 올라오라 해. 내는 아버지 생일날짜도 몰랐단 말이야. 이 보험 기록을 보기 전까진 아버지의 생년월일조차 몰랐던 서정길 씨였다.
비록 많은 것이 적혀져 있진 않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준 희망은 컸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껏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다른 이중징역 유가족들도 무언가 찾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 어떻게 해야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난 뒤에야 서정길 씨는 그 자리를 떴다. 내 지금 들어가서 꼭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쫙 일로 서류를 보내야지. 보내고 한 달, 60일까지 기다렸는데 한 달, 두 달은 기다려갖고 4명을 찾아야지. 나도 지금 못 찾다가 60년 못 찾다가 찾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있겠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찾아야 돼. 다 찾으면 더 좋고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찾아내야 돼 꼭.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 제사 지내는 거 진짜 아프네. 안 아파. 이거 막 걸어대네. 아프도 맞지. 다리가 희한하네 정말. 신기하게도 내내 아팠던 다리가 갑자기 멀쩡해졌다. 아버지가 일했던 메이지 히라야마 탄광. 내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 모시고 왔습니다. 혼자서 절을 올려야 하는 서정길 씨는 살아서는 올 수 없었던 가족의 사진을 대신 제상에 올렸다. 아버지의 혼이 남아 어머니와 누님들의 혼이 남아 서로 얼굴 마주보며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이 비는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라며 서정길 씨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줄 몰랐다.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사죄라도 하듯 6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비를 맞고 있었다. 굴욕과 공난으로 사칭받는 채 이국 만리 낙선 이곳에서 조국과 혈육을 사명하면 죽어간 가족들 영호들이여 아편히 잡두이서시오. 아버지가 해방 전까지 밟고 살았을 땅. 그는 유골 대신 이 흙을 어머니 산소에 묻어줄 생각이다. 조국을 떠나 사할린으로, 사할린의 가족을 떠나 다시 일본으로 떠돌았던 아버지의 넋이 영원히 어머니 곁에 머물기 바라면서.